반갑습니다. 하루 1시간 물리 공부합시다. 저는 메카데미의 나사로입니다. 자, 오늘 부록 영상으로 왔고요. 저랑 같이 회전 관성 모멘트 계산해 볼 건데요. 앞서 민식케미 1차로 찍어 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저랑은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까다로운 계산하기가 복잡한 구조들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함께 유도해 보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굵은 막대의 관성 모멘트입니다. 여러분들 굵은 막대는 이런 축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벌써 계산을 해 보셨죠? 근데 이번엔 이렇게 원기둥을 가로지르는 축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볼 거예요. 회전 관성 모멘트 구할 때 항상 이거 하죠. 어떤 특정 지점에 미소 질량을 표현할 건데, 미소 질량은 보통 밀도의 미소 부피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이때 이 미소 부피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 어렵게 계산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원통 좌표계를 사용할 건데 이런 축을 그어서 여기서 이걸 Y축, 이걸 Z축이라고 할 겁니다. 제가 설정한 좌표계는 이렇게 생겨서요, 이 특정 원의 중심까지의 높이 x라고 하고, 여기서 어떤 지점까지를, 그리고 그 각도를 세타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 방향에서 본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y축, z축이어서 어떤 지점까지 거리 r, 세타가 있는 형태인 거죠. 자, 이럴 때 원통 좌표계에서 미소 부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r, dr, d세타, x. 요걸 이용해서 회전관성 모멘트를 구해보죠. 자, 회전관성 모멘트 I는 보통 회전축에서 미소 질량까지의 거리, 제곱, 어떤 거리의 제곱 곱하기 미소 질량입니다. 그리고 그걸 적분한 결과인데요. 조금 지우고 미소 질량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아마 뭐 요런 거리가 되겠죠. 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편한데, 여기가 회전축 중심이고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DM이 요쯤 있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를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의 제곱은 아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X제곱, 그 다음에 요만큼 Y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관성 모멘트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M을 해주면 되죠. 자, 이때 y는 여기 원통 좌표계에 의해서 이게 r, 이게 세타, 여기가 y니까 제곱 더하기 r제곱, 사인제곱, 세타, dm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dm은 아까 여기서 이걸 했으니까 r, 밀도를 빠먹었네요. 밀도 r, dr, d세타, x죠. 물론 이게 삼중적분이 돼서 꼬부리가 3개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x랑 여기 있는 이 r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x제곱에 대한 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플러스 있으니까 이제 이 x제곱과 r제곱 코사인 제곱을 좀 떼서 생각을 할 건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 r 곱하기 1 d세타 곱하기 x제곱 dx. 이 x제곱 항에 대해서는 삼중적분을 요렇게 풀어서 쓸 수 있죠. 왜냐하면 x랑 세타 모두 서로 독립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있는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도 서로 독립적인 것만 좀 분리해서 표시를 하면요, 앞에다가 로 적어주고 r 세제곱 dr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d세타 곱하기 1 d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 계산을 해봅시다. 적분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네요. 적분 구간, 이제 R의 경우에는 0에서부터 R까지죠. 왜냐하면 여기 0이 요 위치고 R이 여기 위치니까 이 사이에 있는 값들 모두 다 적분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세타의 경우에는 여기가 0도고 요렇게 360도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니까 0에서 2파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x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l에서부터 플러스 l까지 다 적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적분하면요, 2분의 1 r 제곱이 나오는데 적분 상수를 다 넣으면 요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 녀석은 뭐 간단하죠. 2파이가 될 거고요.
이 녀석도 간단합니다. 12분의 3승이 되죠. 자, 여기에다가 밀도를 곱해주고 더하기, 또 밀도 곱하기. 자, 이번엔 R3승을 적분하네요. 4분의 1 R3승이 될 건데, R4승이 될 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고요. 자, 요거는 좀 피곤하니까 놔두고, 이건 간단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사인 제곱 어떻게 적분하는지 아시죠? 보통 코사인 2세타가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에 코사인 2세타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제곱을 맞나요? 코사인 제곱 세타를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이 녀석을 적분합니다. 근데 0에서 2파이 적분을 할 때 코사인 2세타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2분의 1만 적분을 하는 격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2파이를 곱해주는 거여서 그냥 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 다 했습니다. 보니까 이 왼쪽 항이 12분의 파이 R제곱 L3승 로우고요. 더하기 오른쪽 항이 4분의 파이 R4승 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원기둥 전체를 한번 살펴보죠. 원기둥 전체의 무게를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전체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L 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밀도는 전체 부피 파이 R 제곱 L분의 질량 m 이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가 각각 대입해 줍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항은 12분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항은 4분의 m r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회전관성 모멘트, 그러니까 원기둥을 가로지르는 축에 대한 회전관성 모멘트가 다음과 같이 유도되는 거죠. 자, 조금 까다롭죠? 정석적인 방법으로 회전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면 이렇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쭉 따라하면 금방 익힐 테니까 꼭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멈춰서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제가 유도하는 방식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은 속이 가득 찬 구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전관성 모멘트는 R제곱의 D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특정 위치, M이라고 하는 특정 위치가 있고 여기까지 가는 거리 R이 있을 거예요. 저는 또 원통좌표계를 이용해서 이걸 표현해 볼 건데요. dm은 밀도에다가 미소 부피를 구한 거니까 로 rdr d세타 dz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봅시다. 자, 제가 설정한 원통좌표계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 미소 질량이 있다고 치면 여기까지의 거리 r, 그리고 특정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z. 그렇죠? 세타는 아마 요 위에서 요렇게 회전하는 값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해서 한번 보죠. 3중 적분일 거고요. 로 r 3승 dr d세타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적분 영역을 좀 알아야죠. 적분 영역을 좀 다시 쓰려면 넓게 해봅시다. 3승 d세타 z인데요. 자, 먼저 길이에 대해서는 어느 구간이든 여기 끝까지 다 적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다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설정한 원통좌표계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여기에 dm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r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곱하는 스몰 r이 있고 여기까지 z가 있으니까 r은 0에서부터, 0이라는 건 여기죠. 여기 0에서부터 끝까지, 이 끝 지점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Z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Z제곱까지 적분을 할 테니 0에서 Z제곱까지 적분을 합니다. 자, 세타는 만약에 요렇게 원기둥 좌표계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있다면 여기가 이제 기준일 텐데, 이렇게 한 바퀴 쭉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 헷갈리나요? 자, 위에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한 바퀴, 세타는 요걸 세타라고 할 테니까 0에서 360도 회전을 다 하니까 2파이까지, 그리고 이 Z는
여기 마이너스 r에서 플러스 r까지 다 적분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 구간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분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0에서 2파이까지. 자, 로 r 3승을 적분을 하면 4분의 1 r 4승이 되고요. 여기에 r 제곱 마이너스 z 제곱 0이 되죠. 그래서 이걸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r 제곱 마이너스 z 제곱 제곱이 되죠. 그래서 d 세타 dz인데 여기서 이제 로우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 있는 항은 세타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바로 또 적분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r 파이 로 4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r 제곱 마이너스 제타 제곱 제곱 dz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이 r 4제곱 마이너스 2 제타 제곱 더하기 제타 4제곱이 될 테니까 이걸 또 제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제타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r 제곱 제타 세제곱 더하기 5분의 1 제타 5승이 되고요. 이제 이걸 z에 대해서 적분한 거니까 굳이 제가 이걸 또 따로 적었네요. 그냥 여기다가 하면 되는데 옮길 수 있나? 아,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적분을 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요. 2r의 5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의 r 5제곱 더하기 5분의 2의 r 5제곱. 아, 제가 또 2분의 파이로 까먹어야 돼요. 2분의 파이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이걸 정리하면 15분의 8로 파이 r 5승 이렇게 나오고요. 속이 찬 구는 질량이 m이라고 하고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3승이라고 할 때 밀도가 3분의 4 3승분의 질량 m이니까 그냥 뭐 이대로 표현을 하고 이 밀도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15분의 8 3 이렇게 해서 3승 m 곱하기 r 5승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5분의 2 m r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9에 대해서는 회전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역시나 여러분들이 저랑 동일하게 쭉 유도해 보시면 아마 감을 잡으실 겁니다. 자, 앞에 두 케이스는 전부 다 원통 좌표계로 유도를 했었죠. 이게 거의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놔야 나중에 좀 복잡한 형상이나 대칭적이지 않은 형상이 나왔을 때 회전관성 모멘트를 잘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속이 빈 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던 건 속이 가득 찬 구를 말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요 겉에 있는 이 부분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편법을 써서 풀 건데요. 편법은 아니고 잔꾀도 아니고 지혜죠. 지혜롭게 좀 문제를 풀 겁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X축, 여기를 뭐 Y축, 이걸 Z축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X축을 기준으로 회전관성 모멘트를 구하나 Y축을 기준으로 회전관성 모멘트를 구하나 Z축을 기준으로 하나 그 관성 모멘트의 값이 다 같겠죠.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X축을 기준으로 회전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면 자, Z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X축을 기준으로 표현한다는 말은 어떤 위치가 있을 때 X축, 그러니까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죠. 이 거리는 이렇게 봤을 때 원을 하나 그릴 수 있고 이게 Y축, Z축이라는 소리니까 요 거리를 R로 삼는다는 건데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X가 아니죠. Y제곱 더하기 Z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는 Y축에 대해서 회전관성 모멘트를 계산해 볼 겁니다. Y축에 대해서 회전관성 모멘트를 계산해 봤더니 어떤 이런 위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봤을 때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X축이 이렇게 가고 Z축이 위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DM, 그러니까 미소 질량의 위치고 여기까지 거리가 R인 거죠. 그럼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Z제곱, 얘가 Z축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z제곱 더하기 x제곱 dm 이렇게 되고, 자, z축을 기준으로 했을 땐 이렇게 될 겁니다. x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 세 개의 식을 모두 다 더할 겁니다. ix, iy, iz, iz. 그리고 이 ix, iy, iz는 아까 대칭이라서 하나의 값을 가질 거예요. 그게 무슨 값인지는 모르지만 i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값이죠. 그죠? 우리는 지금 z축에 대한 회전관성 모멘트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 값이 뭔지는 몰라. 근데 i야. 근데 x축에 대해서 계산하나 y축에 대해서 계산하나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3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가 i면 얘도 i니까 그냥 i를 3개 더한 거죠. 자, 그렇다는 말은 오른쪽에 있는 이 적분도 2배의 x제곱, x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제곱이 뭔가요? 이게 바로 이 구의 껍데기까지 거리, 그러니까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 r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r제곱은 dm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2r제곱 m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게 3i가 이렇다는 거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i는 얼마일까요? 3분의 2 m r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이렇게 대칭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회전관성 모멘트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후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프가 있고 후프의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는 금방 계산을 하죠. 그냥 mr 제곱하면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 아까 원기둥처럼 이렇게 가로로 가로지르는 축에 대해서 회전관성 모멘트가 얼마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것도 좀 지혜롭게 문제를 풀 건데요. 저는 이렇게 이걸 x축 그리고 이걸 z축이라고 해볼 겁니다. 자, x축에 대한 회전관성 모멘트를 먼저 계산해 볼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값이에요. 앞에서 민식햄이 유도를 했습니다. m, r,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회전관성 모멘트의 정의에 따르면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 위치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해봅시다. 이 r은 r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죠. y제곱 더하기 z제곱. 왜냐? 이렇게 쳐다봤을 때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게 y축, 이게 z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r이고 r제곱은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z제곱이라고 관성 모멘트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걸 따로 좀 분리해서 봅시다. y제곱 dm 더하기 z제곱 이렇게 분리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이 z축을 기준으로 한, 자, 이게 z축인데요. z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관성 모멘트를 한번 봅시다. 자, 어떤 dm 요소가 뭐 요쯤 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이 거리죠. 아, 후프는 참고로 이 두께가 없는 녀석입니다. 이 폭이 없는 녀석이어서 z축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사실 y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z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관성 모멘트는 사실 y제곱 dm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네요. 그러면 이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iz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요거 봅시다. z제곱 dm인데요. z제곱 dm은 사실 이렇게 z축을 기준으로 계산한 회전관성 모멘트와 같습니다. 어떤 dm이라는 위치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죠, z, 그죠? z만큼 떨어져 있는 dm의 회전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것과 똑같죠. 근데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z축을 기준으로 회전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나 y축을 기준으로 회전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나 대칭이니까 같은 값이라 이거죠. 그래서 사실 iy인데 z라고 적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iz가 되고 우리는 iz를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이 iz는 아까 r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후프의 회전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r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대칭이라는 특성을 이용하니까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기가 훨씬 편하죠. 물론 요거는 알고 있어야죠. 앞에서 계산했던 그 얇은 고리에 대한 회전 관성 모멘트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 관성 모멘트의 정의를 막 해가지고 좌표계 설정하고 적분해야 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대칭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요것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사각판. 사각판도 꽤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과정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참고로 이 사각판의 경우 두께는 t인데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값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두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라고, 두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회전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때 항상 미소 질량 계산하죠. 로의 미소 부피 dv입니다. 이번에는 굳이 원형이 아니니까 그냥 직교좌표계로 계산을 해봅시다. 로 dx dy 그리고 두께 t까지 해줘야 되죠. 자, 회전관성 모멘트 i는요, 어떤 지점에 m이라는 요소가 있을 때 여기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해봅시다.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가 회전축이고 여기가 dm이에요. 요렇게 이걸 r이라고 하면 이걸 y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곱더 제곱 dm인데 로 dx dy t 이렇게 하면 되고 이중적분이 되겠죠. 자, 이중적분 하면 적분 범위를 적어줘야 합니다. 자, x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2분의 a까지 해주면 되고 y방향에서는 2분의 b에서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플러스 2분의 b까지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저는 x 먼저 적분을 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2분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로 t dx dy를 해줍시다. 자, 이거는 지혜롭게 안 풀고요. 그냥 정직하게 풀어보죠. 자, x에 대해서 적분하면 3분의 1 3승 더하기 x 제곱이 되고요. 요거를 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2분의 a까지 해야 하니까 12분의 2 3승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를 또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 12분의 a 3승 더하기 3분의 y 3승 이거를 적분상수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2분의 b까지. 자, 적분은 여러분들이 다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막 일일이 적어서 지금 풀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12분의 a 3승 b 더하기 12분의 b 3승 a가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1 a 3승 b 더하기 b 3승 a가 되고요. 이거 조금 정리하면 12분의 ab가 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요. 아, 참고로 제가 또 적분할 때 요 로티를 빼먹었네요. 자, 로티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로티 들어가고 t 들어가고 로티 들어가고 여기도 로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티. 자, 이때 이 사각판의 전체 질량이 m이라고 하면요, 부피는 a, b, 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질량이 되기 때문에 12분의 m 그리고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자, 이게 사각판의 질량 관성 모멘트가 되는 거죠. 자, 어떤가요? 지금 한 4개 정도 관성 모멘트를 유도해 봤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시험에 나와도.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될 거예요. 2가지를 꼭 민식캠 영상과 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회전관성 모멘트의 정의를 통해서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만약 대칭적인 대상이라면, 대칭적인 물체라면, 형상이라면 어떻게 좀 쉽게 구할 수 있는지, 후프나 구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테크닉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시험 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좀 풀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빠이빠이.
la la la